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LNF가 비상할 시간이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쯤, 4시, 5시쯤에 일어나서 LNF의 이런 2,300억에 이르는, 2,200억에 이르는 적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굉장히 빨리 전환을 해 주었고, 오늘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또 뉴스가 나온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LNF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누구나 여기 보시면 지금 LNF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압박을 당했을 것이다. LNF의 DNA상으로 재고자산 평가라는 것을 절대 할 생각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 이쪽 코스피 거래소에서 이거를 압박을 했을 것이고, 파도 사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LNF한테 압박을 했을 거고, 털고 이제 해야지 자기들이 욕을 안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맞는 걸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뉴스가 좀 되게 사실적으로 나왔어요. 원래 특히 4분기 실적 발표 기한은 3월 말까지인데 LNF가 잠정 실적을 알리면서 이전 상장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어닝 쇼크를 발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그래서 이제 파도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뻥튀기 상장 비판을 받은 만큼 호재가 확정되기 전에 실적을 알렸다. 이게 거래소에서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을 절차를 준비하고, LNF에서도 왜 그랬는지 뭐 CEO 서한까지 보내고 이런 자료들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전개를 해야 할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도 16일이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일단락 될 것이다. 이르는 16일의 승인 여부가 확정될 시간이 뭐 내일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뭐 오르자 막 이렇게 털자마자 또 나오는 것도 또 거래소에서 모양새가 좀 안 좋다고 야, 왜 이렇게 적자 기업을 이렇게 상장시켜 주냐, 이렇게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장중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오늘 내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무거운 LNF 관계자는 상장 예비 심사 절차가 금주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원래 확정 나면 알려지는 절차는 KRX 홈페이지 나오지만 언론에 릴리즈 되고, 당연히 회사 측에는 미리 어느 정도는 커뮤니케이션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 측도 어느 정도 컨펌 된 상황인 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로 이전된다는 것은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 과정들을 겪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악재를 털고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디어 모르겠습니다. 이제 LNF가 이제 이전 공시가 나면은 또 이런 수급들이 또 공시가 나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전에 계속 그 12월부터 11월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LNF는 이런 주요 호재들을 앞두고 있는 데거다. 이게 만약에 이 공시 하나뿐만이 호재가 없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공시에 팔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LNF는 가진 이제 수주 공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나 LG 수주 공시, 그런 거 다음에 노스볼트도 좀 전에 김철중 위원님이 이게 포워딩 해주셨듯이 얘네 펀딩도 됐고 보조금도 받는 것들도 유럽에서 최초로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보조금을 특이하게 받는 형태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녹색 펀드도 또 받는 걸로 결정이 좀 전에 뉴스가 났고, 이런 노스볼트도 조만간 확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NF는 다른 기업들의 양극재 기업들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이 안티분들, 저는 안티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많이 오랫동안 시청해 오신 분이나 오면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극재 안에서의 비중 조정을 하는 트레이딩,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LNF의 시간이 좀 더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공시 이전뿐만이 아니라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모자라면 2편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이해한 게 오늘 LNF의 주가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저 역시도
생각보다 아침에 새벽에 제가 만약에 조정당한다고 하면 이렇게 저도 매수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복귀가 시초가부터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천재도 아니고. 근데 LNF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것이고, 그래서 어저께 저도 처음에 이 숫자를 봤을 때 마이너스 2천억이 영업이익 그냥 다른 그런 건 없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천억 찍힌 걸로 보고, 야 이거 저는 워낙 사실 LNF에 많은 2차전지에 큰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NF의 비중도 높은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일거에 매도하면 호가창이 영향을 받을 것 정도로 규모가 시외에 던지면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처음 받았을 때 막 2천억 숫자를 보고 재고자산 평가라는 것들이 없는 줄 알고 그 숫자를 봤을 때는 진짜 매도까지도 생각한 깜짝 놀란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만큼 이게 그 충격적인 실적이었고, 다만 그게 재고자산 평가라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고자산 평가를 거치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뭐 물론 순수하게는 4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0원 나왔지만 그거는 뭐 사실 이미 지나간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1년간 여기서의 의미는 1년간 괴롭혀왔던 리튬 악재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 매 분기 괴롭혀왔던 리튬 투기 실패의 결과와 그 결과가 제일 PER 낮은 종목이라고 업신여김을 많이 받아왔었죠. 지금 리튬 투기입니다. 투기. 발음도 안 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재고자산 평가라는 것을 완벽하게 싸그리 진행을 했어요. 완전히 이게 너무나 사기꾼 같이 약간 2024년부터는 이게 완전히 깔끔해지는 겁니다.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또 나오고 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리튬 그동안 우리 1년 동안 괴롭혀왔던 리튬 효과 때문에, 리튬 재고 때문에 리튬이 내려가지고요, 그것들이 또 영향을 받고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나오게 하는 깨끗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4년, 25년 PER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4년 1분기 실적에는 리튬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리튬가가 안정화되고 오르면 오히려 더 이익이 더 추가되겠죠. 그 자산이 지금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오르면 오히려 이익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야 이거 반칙 아닌가 다 털기 그랬는데 당연히 이거 뭐 시장에서 충격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코스피 이전으로 좀 상쇄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LNF가 반전을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장부 상황에서 깨끗해지는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이게 반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2천억 원대의 손실은 뭐 이거 일거에 장부의 이제 손실 반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기에 막 엄청 힘들어 왔었죠. 23년에 그런 것들이 영업이익이 깎이는 것들은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회사의 투자가 지금 엄청 급한 상황인데 회사의 미래에 뼈아픈 손실인 거는 맞다. 그래서 저도 유일하게 지금 하나도 걱정이 이제는 많이 털어졌지만, 제가 LNF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 없어졌지만 2천억 원대의 손실은 지금 자금이 없는 이 회사에는 뼈아픈 손실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스피 이전을 해서 뭔가 수급을 코스피 이런 패시브 수급이라든가 이런 외부 유상증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 금액을 메꾸고 더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드우드와의 3자 협약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NF의 하락을 예상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맞았는가? 이제 그간의 그 짧은 기간에 최근 1년간을 보면 LNF의 하락, 아직 사실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닙니다만, 요건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결과로 증명되는 이 세계, 이 투자의 세계에서 봤을 때 LNF의 하락을 예상을 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다 옳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실력은 장고로 평가되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옳았다. 근데 그 이유가 틀렸다. 왜 다들 수직 결합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LNF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LNF뿐만이 아니라 저도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다른 양극재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히스토리를 알아야지 원인 이제 대책을 앞으로의 비중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LNF의 근본적인 하락은 리튬 투기를 잘못한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회사도 다 실패했죠. 다만 LNF는 더 많은 수요를,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건데, 더 많이 그 OEM사들이 야 리튬 이거 더 많이 사, 지금 너네들한테 더 주문 많이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주문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고가 굉장히, 이게 너무나 운도 안 좋죠. 비싸게 산 것들이 완전 이제 리튬이 반토막 나고 그 시기를 겪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은 뭐 1조 정도가 재고 자산이라고 하면은 얘네들 1조 4천억까지도 늘릴 정도로 돈도 없는 회사에서 더 나름 베팅을 한 겁니다. 리튬이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이 수요처에서 더 많이 원했기도 했고, 그래서 요것들이 다른 양극재들보다 리튬 투기를 더 실패한 게 그동안의 히스토리였습니다. 굉장히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직계라 이런 것들은 그룹 전체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BM이 이익 보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전체 그룹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크지만 이 개별 회사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싸우는 것도, 걔네도 모기업에서 갖고 온다고 해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갖고 온다고 해도 뭐 염가로 갖고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걔네들도 이익을 봐야 되는 그 법인이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 거래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받아올 거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양극재 회사 자체에는 뭐 엄청난 이득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당연히 그룹 전체에는 엄청난 시너지고, 이런 뭔가 중국 애들에서 공급받는 것들이 아니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거고, 이 전체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IA나 이런 부분에서 더 안정적인 것은 100% 이득이고요. 여러분들의 이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LNF의 궁극적인 실패 원인이 수직 계열화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리튬 투기가 훨씬 더 쓰라린 실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망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지 이런 것들이 LNF가 반등을 언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 시기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악재와 지금 1분기 호조 이벤트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악재가 갑자기 크게 사라졌습니다. 저도 이게 계속 더 1분기까지 가져갈 줄 알았는데 완전히 진짜 싹 털었어요. 싹 털었어. 그래서 이거 대단한 이벤트였다. 그래도 저도 이렇게 싹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올릴 것은 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코스피 이전과 거래소의 이런 알력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호재로 싹 잘 덮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근간에는 LNF는 PER도 가장 낮습니다. 훨씬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업들은 다 내년 PER이 3, 40인데 얘는 혼자 10대입니다. 그건 사실 엄청난 뭐랄까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해결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겠죠. 제 논리가. 코스피 이전에 조만간 적자 기업을, 그래서 제 생각엔 뭐 바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뭐 지금 분위기 보니까 뭐 내일도 나올 듯한 그런 언론의 뉘앙스를 펼치고 있는 것 같으면 이번 주에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0이라는 규모가 이게 장부상의 그거지, 이제 분기별로 매번 고통을 1분기에도 받아오고 2분기에도 받아오고, 특히 3, 4분기 때는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뭐 한순간에 나가는 것이 아닌 장부가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큰 2,500 규모의 손실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해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는 재고자산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것들도 사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에코프로 BM도 지금 좀 적자가 예상된다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4분기가 힘들었긴 했습니다. 물론 NCA 쪽은 NCM보다 훨씬 더
이런 숫자들이 더 잘 나온 것들을 매번 수출 데이터로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만, 거기다가 에코프로비엠은 뭐랄까요, 이런 재고 자산을 또 굉장히 제일 적게 가져갔어요.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보다. 그렇기 때문에 NNF보다는 이렇게 만약에 진짜 재고 자산을 다시 재평가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마이너스 큰 규모는 나오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제 NNF에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 한 번에 얘네들도 딱 털지, 악재는 털고 새로 시작할지, 한번 이것도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LN이 제일 재고 자산이 심했던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뒤에는 또 말씀드릴 게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거는 2편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그동안,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새벽에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또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 그나마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오늘 시초가에 그 시장가에다가도 좀 걸어놨었는데 좀 매수되고 바로 올라서 좀 기분이 좋고,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뉴스들을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이상 영상을 마치고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